아파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거주 투자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르는 아파트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실거주와 투자는 각각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실거주와 투자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가 되는 시장, 그것이 바로 지금의 아파트 시장의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보면은, 자, 미국이란 문제가 있겠죠. 자, 가장 큰 문제가 은행입니다. 자, 은행의 위기가 왜 왔는가? 이게 금리 인상 때문이죠. 과도한 금리를 올려서 나타나는 이 문제, 그것의 결과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은행 위기가 아니라 한국은 대출 위기입니다. 대출. 네. 똑같이 과도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르게 증권사 연체율이 나타나고 지금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은행 그리고 이금융권까지 대출의 문제로 나오고 있다. 그것이 지금 미국하고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죠. 자, 이런 결과들은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침체로 가는 겁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뿐이다.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형국이 되는데, 그러면은 오르는 아파트는 왜 지금 오릅니까? 오르는 아파트.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또 아파트는 오릅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정도의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과도하게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났던 것이 지금 주택시장, 주택시장에 하락이 나타났었죠. 이제까지.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택시장은 다시 올라갑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 의문점이 무엇이죠? 금리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금리만 계속 올랐죠. 내리지도 않았는데 오르는 아파트는 또 뭐냐 이겁니다. 오르는 아파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안정이라고는 그렇지만 하락세가 이어졌다라는 부분인데, 금리가 과연 내려가게 되면 그 아파트들이 다시 오르냐, 이 문제가 하나의 의문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금리는 계속 올랐는데 왜 오르냐 이거죠. 신고가 치는 아파트는 왜 자꾸 신고가를 치게 됩니까? 계속 매일 신고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문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의 정답은 이건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거죠. 실거주와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투자.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안 사는 거죠. 일반적으로 갭 투자죠. 갭이죠. 여기는 전월세가 될 것 같아요. 전월세. 나는 살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월세를 놓든 전세를 놓든 어차피 보증금을 받으니까 갭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합체가 된다. 자, 그 영향 중에 가장 큰 영향 중이 바로 똘똘이입니다. 똘똘이 한 채. 이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실거주와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당연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가 되는 시대다. 그것이 지금 발단이 된 것은 똘똘이 한 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보는 이 책입니다. 경제 지금 동화책인데, 엄마라서 당연히 엄마가 지금 중요하죠.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 잘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주 투자. 이거를 분리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실거주와 투자. 실거주 투자. 이게 바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정답이다. 어렵게 생각하기 싫다는 겁니다. 실거주하는 시장과 투자하는 시장을 분리를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간편하게 하자.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가 되는 것이 어떤 곳이 있는가? 그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실거주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거주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성이란 거는 바라는 것은 요원이다.
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전반적인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분리가 될 수는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네, 소비와 투자는 어떻습니까? 상극이죠, 상극.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명품 구매층 확대 밑에 보시면은 소비가 아닌 투자로 접근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자,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생활, 네, 실생활 플러스 실용성. 우리가 실거주하면 실생활이 되겠죠. 실용성을 함께 가지면서 또 무엇도 하자는 겁니까? 투자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명품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나는 내가 쓸 만큼 쓰면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 나는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 애초부터 똘똘이가 됐겠고, 그리고 명품 시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명품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불황이 없다는 겁니다. 불황. 자, 불황이 없습니다. 명품 시장은. 왜? 이 불황이 없는 것도 결국에는 희소성이 되는 거죠. 자, 이 희소성을 내가 사용을 하면서 투자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비도 하면서 투자도 한다. 그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뭐 3억 올랐다. 그래서 대형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또 불황 무풍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곳들을 보시면은 또 뭐 신고가 치고 뭐 3억 올랐다고 하는 데가 실거주 하기가 좋아요. 실거주. 자, 이 실거주성을 바탕으로 무엇이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10채를 갖고 있다. 뭐 집이 내가 5채를 갖고 있다. 이거 내가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했죠. 네. 그리고 내가 9채는 10개 중에 9채는 지금 뭐 전세를 주고 아니면 5채 중에 4채는 전세 주고 난 한 채 살고 있다. 이게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보짓이죠, 지금은. 10채를 갖고 있는데 10채가 전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10채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실거주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는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5채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채가 다 하락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실거주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것이 지금 맞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것들을 실거주가 바탕이 되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 많은 숫자를 늘려봐야 모든 그 숫자가 늘어날 만큼 전부 다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유, 뭐 송중기, 뭐 장동건 이런 뭐 지금 뭐 BTS 여기 나옵니다. 이 분들 지금 사진 아파트들을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거주죠, 거주. 거주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발 빠르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투자 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이 전세 안 놓죠. 자기가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발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대형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형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고가 치는 곳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아파트에 또 하나의 공통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거주가 좋다는 거다, 실거주. 실거주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굳이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여러 채를 분할로 나눌 필요가 없다. 네, 평수가 작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하나를 갖고 가자. 네, 평수가 좀 넓지만 외곽 쪽에 10채, 20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다 떨어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장에서는 양극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양극화. 그래서 전체 시장의 상승, 전체 시장의 하락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지표로 보게 되면은 항상 뭐 발표를 합니다. 지표. 네, KB 부동산 시세 아무 의미 없죠. KB 부동산 시세는 안 맞죠. 차라리 부동산원이 더 잘 맞습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통계가. 근데 이 통계를 들고 나가지고 무슨 뭐 하락이니 상승이니 이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 하락과 상승이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실거주성이 얼만큼 되느냐, 거기에 투자성이 따라오냐, 여기서 판가름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